예, 저는 지금 대구대에서 지금 실제로 반도체 설계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학교 이제 생활 외에도 제가 이제 반도체공학회 제가 부회장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포럼이라고 그래서 이제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연구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발표에 앞서서 먼저 AI 반도체 기술에 대한 영상을 보고선 시작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정보혁신의 충격과 함께 사회 문화적 혼란까지 야기한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인터넷, 스마트폰에 이어 세상을 변화시킬 도구로 주목을 받게 된 AI 기술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산업과 일상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컴퓨터 비전, 모바일 등에서 AI가 적용되기 시작하며 연산을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병렬 연산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GPU가 AI 기술을 구현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속도와 전력 소모에서의 한계점이 분명해 보다 AI 작업 처리에 최적화된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더 빠르고 전력 소모가 낮은 AI 반도체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기술 진화의 한 축이자 AI 응용 프로그램의 심장이 될 AI 반도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네, 여러분 소개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김경기 교수님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이제 소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상세하게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이제 뭐 한국의 인공지능 반도체나 세계적인 이렇게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뭐 AI 반도체 산업부터 시작해서 AI 반도체 기술 흐름이나 뭐 기술적 성능, 그다음에 AI 반도체 기술, 그다음에 시스템 요구 사항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미래 사회에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저희가 실제로 2012년 전까지도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가 이제 지원이 안 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크게 이제 발전을 못 하고 있었는데 뭐 저희가 많이 아는 엔비디아, 특히나 엔비디아에서의 그런 GPU가 이제 뒷받침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실제적으로 확산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2012년도에 이제 사진에 왼쪽 사진에 있는 저 힌튼 교수님이 이제 새로운 이제 알고리즘을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오면서 GPU가 뒷받침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크게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CPU나 GPU 가지고 인공지능의 그런 모델들을 처리하기가 이제 어려워져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AI 엑셀레이터의 개념으로 해서 뭐 NPU라고 하기도 하고 TPU라고 하기도 하고 회사마다 이제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AI 반도체가 급속하게 발전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발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데 저희가 특히나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 파워적인 면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능도 이슈지만 그래서 저희가 1980년대까지는 바이폴라라고 그래서 꽤 파워를 많이 먹는, 파워를 많이 소모하는 그런 이제 반도체 소자에 의해서 저희가 반도체 칩을 만들었었는데 파워 문제가 워낙 이슈가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0년도에 이제 모스펫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모스펫이라는 이제 반도체의 그런 이제 물질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이제 시스템의 파워를 급격하게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뭐 멀티코어라든지 이런 이제 CPU, 그다음에 뭐 GPU가 나오면서 모스펫으로도 이제 파워를 굉장히 이제 많이 소모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와 있었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반도체 소자 이외에 어떻게 이제 실제 반도체 시스템에서의 파워를 낮추는 게 없을까라고 이제 봤을 때는 저희가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파고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알파고를 보시면 물론 이제 인간을 이겼지만 이제 알파고가 서버나 뭐 GPU나 뭐 CPU 같은 것들이 거의 한 몇천 개씩 이제 사용되는 이제 상황인데 사람으로 보면 이제 사람은 혼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물론 이제 일단은 졌다라고는 하지만 인간은 혼자니까 그걸 실제로 졌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밥 뭐 30세끼 먹고 그리고는 뭐 특별하게 파워를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인간이 보통 한 20와트 정도 그렇게 이제 파워가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인간이 굉장히 파워를 작게 먹는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이제 파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뭐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역시나 이제 요즘 한참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초거대 AI가 지금 계속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게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뭐 시스템 만드는 사람이나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들이 쫓아가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 1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초거대가 나오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파워, 즉 우리가 소모하는 전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소모 전력을 감당하면서까지 그런 실제 데이터 센터를 가질 수 있는 국가가 제가 알기로 뭐 미국이나 중국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파워 이슈를 저희가 실제로 해결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반도체 쪽이 실제 이제 국가 안보와도 이제 상황이 있고요. 뭐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뭐 AI 컴퓨팅을 저희가 굉장히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걸 발전시키고 싶어도 저희가 아직은 기술 격차가 있고 인력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저희 국가에서도 열심히 이제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 뭐 주로 이제 뭐 팹리스 업체지만 그런 이제 팹리스 업체들을 지원을 해서 저희가 성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굉장히 고효율의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개발이 만들어져야 되고 인력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슬라이드 상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연산 처리용 반도체, 즉 뭐 인공지능 반도체는 거의 연산이 거의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이제 연산 처리용 반도체나 이제 유로모픽은 이제 3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인데 그런 이제 유로모픽 반도체에 대한 시장 수요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쪽에서도 열심히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학습용과 추론용으로 보통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는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학습용은 뭐 서버에서 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학습을 하고 추론용을 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는 충분히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엣지용 뭐 아니면 모바일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에서는 아직 학습용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파워가 워낙 이제 많이 먹고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는 아직은 추론용에 좀 집중하고 있다. 엣지용.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에서 뭐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었다라는 걸 주로 보시면 학습용이 아니고 주로 이제 약간 추론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한국은 학습보다는 약간 이제 추론용 그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190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1세대 굉장히 뭐 쉽게 말하면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이제 머신러닝 세대에서 저희가 2세대 딥러닝 세대로 이제 왔고요. 그러면 이제 3세대가 유로모픽이라고 해서 이제 유로모픽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인간이 이제 파워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뇌를 하드웨어적으로 모방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유로모픽 쪽으로 3세대 이제 발전을 할 것이고요. 요게 비디오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요게 보시면 뭔가 같습니까? 움직여서 뭔가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네, 맨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꼭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뱀같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이게 인간의 뇌 세포입니다. 그래서 뉴론과 뭐 시냅스로 합쳐져 있는데 이게 학습을 계속하면 할수록 없던 이제 네트워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제일 좋은 학습 방법 중에 뭐가 제일 좋으냐라고 했을 때 보통 반복 학습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반복 학습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서로 신경 세포끼리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인간이 그걸
습득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로모픽은 이런 이제 인간의 뇌세포를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가 CPU나 뭐 GPU 같은 것들은 이제 폰노임 아키텍처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아키텍처를 계속 해왔는데 그런 아키텍처로는 저희가 뭐 파워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이제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이제 유로모픽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거의 이제 합의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럼 보시면 그러면 인공지능 반도체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이루어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CPU나 GPU는 사람보다 훨씬 더 캘큘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판단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이 잘하니까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전통적인 저희 아키텍처와 새로운 이제 NPU 뭐 인공지능 반도체, 유로모픽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합쳐서 뭔가 새로운 이제 시스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라고 하지만 참 저희가 비행기가 새를 모방을 했지만 새의 날개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제 저희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것도 기존의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을 합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퍼적인 뭐 그런 이제 시스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뭐 AI 엑셀레이터,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많은 회사들이 뭐 인공지능 엑셀레이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해서 회사마다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앞에 이제 화면에 보시면 구글 TPU나 뭐 인텔이나 요즘 이제 AMD도 오늘 이제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 아마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를 발표했고요. 엔비디아도 또 새로운 제가 알기로 H200이나 뭐 네. 그런 이제 칩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벤처 업체들에서 실제 이제 AI 엑셀레이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약간 도표가 작아서 잘 보이시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많은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MLP 아니면 뭐 DPL 뭐 이런 이제 명칭도 있겠지만 회사마다 TPU, MPU, DPU, 뭐 IPU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명칭으로 해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실제적으로 이제 생산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뭐 지금은 2019년도까지만 이 표에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회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AI 엑셀레이터라고 하면 이제 아랫부분에 있는 게 이제 서버용, 학습용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할 수 있고요. 윗부분에 있는 그 아키텍처가 보통 이제 모바일용, 이제 엣지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서버용에서 주로 이제 학습을 하고요. 뭐 밑에 옆에 이제 보시면 HBM이라고 있죠. 뭐 네. 그래서 요즘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한참 이제 HBM 가지고 항상 원래 약간 삼성이나 이런 데 밀렸는데 올해부터 이제 삼성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런 이제 HBM이나 이런 걸 통해서 메모리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빨리 좀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희가 일반적인 아키텍처 패러럴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GPU 같은 이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뭐 실제로 이제 웨이트 값을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이제 웨이트 값을 학습한 웨이트 값에서 바이너리 값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양자화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압축 기술들에 의해서 위에 있는 이제 실제로 모바일용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이제 파워를 줄여나가는 이제 그런 플로우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두 개가 합칠 수도 있지만 아마 학습용, 추론용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나누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중소업체들은 학습용은 사실은 좀 어려우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추론용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프로세서를 조금 상세하게 나타나면 실제로 저희가 뭐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DL 즉 뭐 딥러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레이어에 대한 이제 프레임 워크 서포트가 있을 것이고 컴파일러가 있고 드라이버가 있고 뭐 펌웨어가 있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이 있는 형태로 저희가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자체의 이제 플랫폼을 가지는 게 아마 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 전체를 다 소유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벤처 업체들은 저 중에 이제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상용화하려고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나라도 좀 빨리 이제 플랫폼 확실한 이제 플랫폼이 나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글자가 위에 타이틀에 좀 빠졌는데 스피드업 또는 로파워 디자인을 위한 그런 하드웨어를 위한 그런 이제 어떻게 스피드를 높이고 로파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매년 너무 빨리 바뀝니다. 네. 그럼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먼저 바뀌고 하드웨어는 쫓아가는 이런 이제 구조가 돼 있어서 굉장히 이제 하드웨어 구조는 어려운데요. 실제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그 기간이 설계만 한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나왔으니까 그걸 못 쫓아가는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하드웨어가 어떤 알고리즘이 나와도 거기에 상당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일단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회사마다도 이제 그런 기술들을 발전을 시키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양자화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프루닝이라고 해서 한글로 하면 가지치기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쓸모없는 거는 좀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엔비디아 뭐 N사라고 하기도 좀 힘들고 요즘 뭐 N사라 그러면 다 엔비디아라고 네. 하니까 뭐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만들고 있고요. 메모리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문제는 이제 파워죠, 파워. 저희가 이제 순행식을 쓰는 순간 그 어떻게 보면 그 칩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만 봐도 엔비디아는 순행식을 안 하면 굉장히 이제 파워나 열 문제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순행식을 안 쓰고 어떻게 하면 칩을 쓸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굉장히 이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보면 안 빠지는 게 파워입니다. 파워. 네. 그래서 전력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이제 요거는 뭐 좀 설명이 많지만은 밑에 보시면 저희가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되는 간단한 이제 어떤 이제 블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더 블락이나 뭐 곱하기 블락, 뭐 멀티플리케이션 보시면 이제 SRAM, DRAM 있습니다. 그죠? 네. 보시면 이제 파워를 제일 많이 먹는 게 DRAM입니다. 아, 상당히 많이 먹죠. 네. 저희 뭐 640 뭐 이렇게 100배 이상 예.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캘큘레이션이 많이 먹힐 것 같지만 사실은 메모리를 액세스하는데 굉장히 파워를 먹는다. 네. 그래서 그 메모리 문제를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제일 이제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뭐 DPU다, NPU다라고 하시면 만약에 칩을 저희가 뭐 실제로 ASIC화하면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일반적인 프로세서가 있고 그 메모리가 있고 뭐 DPU가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칩들이 호모지니어스한 칩, 즉 같은 칩들을 막 같은 코어를 쓰는 것보다는 헤테로지니어스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칩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칩에 CPU도 있고 GPU도 있고 저런 식으로 DPU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칩들이 앞으로 점점 갈수록 이제 설계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FPGA라고 해서 저희가 뭐 ASIC화 즉 원칩을 하기 직전에 FPGA를 사용해서 그 활용을 먼저 좀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FPGA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회사들도 꽤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PGA는 실제적으로 DPU만 실제적으로 뽑아서 먼저 설계를 해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전체적인 구조가 저희가 DPU가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이제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러렐형의 뭐 그래서 버스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반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게 딥러닝의 이제 인트로덕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에 있는 알고리즘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플로우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라는 게 참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게 이제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 뭐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이제 알고리즘이겠죠, 그죠? 그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실제 최적화된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PU를 설계할 때는 먼저 학습을 시키죠. 학습을 시켜서 그럼 학습을 시키면 제대로 시키면 거기에서 인공지능 네트워크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네트워크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추론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심플한 저희가 DPU 디자인의 그런 과정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반적인 뭐 파이토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뭐 하이 레벨 정도에서 저희가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하이 레벨을 실제 하드웨어 랭귀지라고 해서 이제 뭐 저희가 벨로그나 VHDL이라는 랭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주는 HLS라는 그런 하이 레벨 랭귀지를 로우 레벨로 만드는 건데 그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엔비디아의 또 제일 큰 장점의 하나가 쿠다죠. 네, 네. 쿠다 가지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들이 쿠다 가지고 그쪽이 워낙 쿠다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쿠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범용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컴파일러라고 합니까? 뭐 그런 쪽을 이제 만들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레라는 이제 업체가 있는데 네. 그 업체가 이제 쿠다를 안 쓰고 국내 업체? 예, 국내 업체입니다. 벤처 네. 업체인데 이제 그 업체가 쿠다를 안 쓰고 모든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에 쓸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컴파일러나 뭐 이런 쪽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 컴파일러들을 많은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인텔, 페이스북도 만들고 있죠. 뭐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뭐 자이링스, 뭐 세계적인 업체들이 지금 이거의 중요성을 알고 네. 계속해서 이제 만들고 있고요. 한국도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너희 컴파일러 있어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잘 돼 있어요. 이제 팔리니까. 예, 그래서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에 보시면 이 외에도 지금 많은 업체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넥스트칩이나 오픈엣지, 디벡스, 텔레칩스,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뭐 사피온 코리아, 모빌린트, 에임퓨처 뭐 이런 이제 업체들이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어떤 회사는 아예 플랫폼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의 중소업체에서 인공지능으로 하면 실제 엔비디아나 이런 게 조금 가격적인 면이나 뭐 그런 게 부담이 된다라면 이제 이런 업체 한번 컨택을 해보시면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생성 AI 모델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또 실제로 작게 만들고 가속을 시킬까?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스피치형, 뭐 어떻게 보면 내추럴 랭귀지형, 뭐 컴퓨터 비전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나왔다고 하면 요즘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죠. 그래서 뭐 멀티 모달이라고 합니까? 뭐 그래서 스피치, 트랜슬레이션,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LLM을 통해서 실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어 나갔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무어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무어로 같이 굉장히 실제로 인공지능에 쓰이는 모델 사이즈가 거의 뭐 막 보시면 2021년 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죠.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모델 사이즈를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까? 네, 그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용은 그래도 뭐 서버니까 쓸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엣지용을 저렇게 모델 사이즈가 큰데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그걸 옵티마이즈하고 최적화하는데 요즘은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있죠. 여기 보시면 뭐 GTP3만 하더라도 그죠? 거의 뭐 20만 불 이상 이렇게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벌써 GTP4가 나왔고 곧 이제 5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죠? 거의 여기에 쓰는 비용도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핵심이 모델 컴프레션입니다. 압축하고 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은 하드웨어 하시는 분이나 뭐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이 요즘은 이제 중점적으로 리서치를 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모델 압축 기법들, 프루닝, 뭐 퀀타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제 사이즈를 줄여 나갈까 뭐 그런 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있는 뭐 GPU에서 그런 D램에 있어서 밴드위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일반적인 대역 폭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나오죠. 제일 밑에 보시면 뭐 일반적인 메모리 익스텐션, 뭐 제일 대표적인 게 HBM이 되겠습니다. 계속 발전해 나갈 것 같고요. 지금 뭐 4가 나왔고 곧 뭐 5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메모리 하이라키라고 해서 요즘
뭐 일반적으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CXL이라고 해서 메모리 사이 연결을 어떻게 할까?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개념인데 PIM이라고 해서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고 해서 뭐 삼성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메모리 산업이 발전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100% 딱 맞는 그런 이제 어프로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HBM 있죠. HBM을 사용해서 그런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뭐 AMD나 뭐 엔비디아는 다 여기 있는 이제 HBM을 쓰고 있습니다. 예. 한국도 지금 중소기업 뭐 지금 벤처 업체 중에는 퓨리오사 AI라는 아까 업체를 얘기했는데 그 퓨리오사 AI가 내년에 HBM을 써서 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아마 한국의 최초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하면 어떤 인공지능 쪽에서 하여튼 좀 더 나은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 네. 예,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more compute, 뭐 어떻게 보면 아까 PIM 또 하나의 그 방법인데 메모리 옆에다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프로세싱 유닛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인텔이나 이런 곳은 기존 아키텍처의 메모리를 자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삼성은 우리가 메모리를 잘하니까 그 메모리에다가 프로세싱을 넣자. 뭐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을 아까 얘기했던 이제 PIM이라고 그러고요. 좀 새로운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좋은 컴퓨터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밑바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비거하고 베터한 그런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학습을 네네. 잘해야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이제 삼박자가 맞아야 이제 실제 인공지능 반도체, 좋은 인공지능 반도체가 네. 설계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